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징조라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네, 흥할 집에도 징조가 반드시 있고 망할 집에도 징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은 반드시 성묘를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고3인 저희 애를 성묘에 꼭 데리고 가겠다고 남편이 고집을 피웁니다.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성묘를 가려면 왕복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제발 환경에 따라 유도리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꼭 해주십시오 라는 문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가까운 거리, 즉 왕복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집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좋으며, 또 차례를 지낼 때 혼자 한 번 더 절을 하면서 조상복을 기원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밝음과 어두움, 시원함과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집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둑놈 소굴 같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둡고 탁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밝음은 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어두움은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 환경에 적응이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집을 어둡게 답답하게 만들지 마세요. 조금 어둡다, 답답하다 싶으시면 무조건 불을 켜시고 환기를 시키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도시건 번영한 곳은 무조건 휘황찬란합니다. 네, 이것은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집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실을 제외한 그 어느 곳도 어둡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번영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기와 사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성하는 기운이고 사기는 멸하는 기운이에요. 네, 어느 집이든 생기가 좋으면 번영할 수밖에 없고, 또 사기가 강하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기가 강한 집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가족 간에 대화가 많고 웃음이 많으며, 또 서로 갈등이 없고 불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강한 집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집에 머무는 사람이 없고, 또 항상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며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며 절대 그 가정에서 웃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에는 무조건 성장하는 것, 살아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집에는 웃음을 주는 것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네,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길러도 좋고 식물이 있어도 좋으며, 그 외에 즐거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네, 망해가는 집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단정함과 어수선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 책상을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방을 보면 그 주부가 얼마나 계획적인 주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실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든 단정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어디든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기는 항상 넓은 곳에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흘러다니게 되며, 이 기가 잘 흘러다니게 되어야 그 집의 기운은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집은 무조건 망해갈 집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향기와 불쾌한 냄새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냄새입니다. 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반드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 또 후자의 사람들의 집에서는 반드시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옷이나 신발 그 외의 물건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절대 운도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항상 집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드세요. 아니, 최소한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찻집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쾌한 냄새가 난다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은 그렇게 해놓고 사시나요? 다섯 번째로, 양보와 배려, 무시와 아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역극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인생이 극도로 어려워질 때, 불행해질 때 무조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자애하지 않으며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무시하고 타협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부모가 자녀를 조심하지 않고 또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그리고 부부가 서로 위해주지 않고 서로 믿지 않기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항상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집은 창고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번영할 집을 알고 싶다면 그 집의 창고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회사를 알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곳, 자재를 보관하는 곳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고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팬트리 공간이고 또 베란다입니다. 이것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 집은 절대 번영을 할 수가 없으며 늘 뭐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집의 벽의 안정감과 또 무질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대 벽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텅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단순하게 심플한 느낌이 들도록 그림 한두 개는 꼭 걸어두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식탁에서의 행복, 웃음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생겨날 가정에서는 무조건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식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식복은 현대에서는 재물복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로운 사람, 힘들어지는 사람, 우울해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 누구이든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앉아 같이 이야기라도 나누어 주세요. 네, 아무리 늦어도 밥 먹을 때만큼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식복이 살아나서 돈으로 인한 힘듦을 겪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셨어요. 네, 그래야 운도 들어오고 번영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번영하는 집이 되기 위한 풍수의 최소한의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